복을 이야기하는 조용한 공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길을 내어드리는 복담소입니다. 그냥 틀어두시고 조용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생년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1950년생, 1962년생, 174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0달째의 바람은 호랑이띠에게 어짐과 용기가 함께 깃드는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것이 가라앉고 해야 할 일을 향한 결심이 또렷해집니다. 그동안 머뭇거리던 계획도 다시 걸음을 떼기 좋고 중단되었던 일은 재개될 기미가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쌓이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맡은 바를 넉넉히 해내는 힘이 돋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귀한 인연이 다가오고 혼자서 풀지 못하던 일도 뜻밖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잘 풀릴수록 마음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름은 작은 실수를 부르고 작은 실수는 좋은 흐름을 흐트러뜨립니다. 한 호흡 길게 쉬고 차분히 확인하는 습관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특히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 오늘 필요한 말인지 내일로 미뤄도 되는 말인지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의 감정 흐름을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초순에는 자신감이 오르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중순에는 주변의 기대가 높아져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순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마음이 놓이지만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밝고 넉넉한 기운이 이어지되 균형과 절제가 성패를 가릅니다. 재물의 기운은 안정적입니다. 수입이 한 걸음 늘거나 보너스와 같은 부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버리고 크게 쓰는 달은 아닙니다. 목표한 지출은 미리 계획표로 정리하고 기쁨을 주는 작은 소비를 한두 가지 남겨두면 마음의 만족이 길게 갑니다. 투자라면 새로운 자리보다는 보유한 것을 점검하고 위험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노리기보다 지키는데 마음을 두면 다음 달의 기회가 더 맑게 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복채 낸다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복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의 소비 성향을 생활의 눈높이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움직임이 가벼워지며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비와 식사, 약속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니 일주일에 한 번은 지출을 정리하며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것은 미리 목록으로 적어두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하루를 더 묵혀본 뒤에 결정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전과 같은 큰 지출은 이번 달에 결정하더라도 설치와 결제는 다음 달 초로 미루면 협상 여지가 생기고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의류와 소품 과감한 교체보다는 손질과 수선으로 실용을 살리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특히 지갑과 카드의 정리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비우고 현금과 카드를 가지런히 놓으면 마음이 정돈되고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관계의 자리는 따뜻하지만 불필요한 비교가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견주면 기쁨이 줄어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하면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배우자나 연인과는 함께하는 시간을 한 끼, 식사 정도로 가볍게 지켜보세요. 길고 거창한 약속보다 짧고 성실한 시간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몸의 기운은 초반에 좋고 중반에 피로가 몰릴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줄이면 밤의 쉼이 깊어집니다. 걷기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되
무릎과 발목이 무리하지 않도록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눈을 감고 숨을 3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일터의 흐름은 활기가 돌며 인정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회의에서는 요약과 정리가 힘입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핵심을 먼저 말하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윗사람의 한마디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 후배의 짧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 뜻밖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작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다는 한마디를 바로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다시 큰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집 안의 기운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의 먼지와 신발을 먼저 살피고 거실의 테이블을 비우세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냉장고의 속을 비우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 허투루 쓰이던 지출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식단을 간단히 적어두면 장보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달은 새로운 것을 크게 버리는 것보다 하던 일을 바르게 다져가는데 복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안부를 묻고 마음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과 생활비와 같은 현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번 달의 빛이 강하게 비치는 날과 조심해야 할 날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에는 문이 더 쉽게 열리고 어느 날에는 잠시 멈춤이 더 큰 복을 부르지요. 행운의 날과 주의할 날을 기억해 두시면 일정과 만남을 더 지혜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0월의 호랑이띠에게 찾아오는 행운의 날 3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보다 좋은 기운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이 3날은 그런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먼저 18째 날, 기회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마음이 맑고 집중이 잘 되며 직감이 유난히 또렷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나 일, 취미 활동에서도 배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배우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지적 자극이 복을 부릅니다.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하는 일에서 더 큰 결과가 생기니 협력과 나눔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운이 훨씬 커집니다. 2번째는 19째 날, 재회와 해결의 기운이 도는 날입니다. 떠났던 일이 다시 돌아오고 막혀있던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미뤄둔 일이나 잊고 있던 약속이 있다면 이날 다시 손을 대보세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리되거나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새로이 이해가 생기는 때입니다. 지혜로운 대화가 복을 부릅니다. 3번째는 10째 날, 가정의 기운이 따뜻하게 빛나는 날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면 그 복이 되돌아옵니다. 이 날은 금전의 흐름도 활발해져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나 제안이 들어온다면 꼼꼼히 검토하고 급히 결정하지 말고 하루를 더 두고 보면 길이 보입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복이 커지는 날입니다. 이 3날은 모두 호랑이띠에게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날입니다. 한 가지라도 기억해 두고 일정이나 중요한 약속을 이 시기에 맞추면 좋은 흐름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날 3날을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운의 물결이 흐를 때는 거센 파도도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그 파도를 다스리면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17째 날, 구설과 오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다른 의미로 전해질 수 있으니 말을 아끼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의 대화에서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은 다시 19째 날, 뜻밖의 이별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같은 날이라도 아침과 저녁의 기운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는 행동을 자제하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는 일은 피하세요. 감정이 흔들릴 때는 조용히 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면 복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10째 날, 피로와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관련 문제를 가진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조용히 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짧은 낮잠이나 명상이 피로를 씻고 기운을 다시 채워줍니다. 몸이 편안해야 복도 머뭅니다. 이제는 10월의 기운을 공간 속에서 살리는 풍수 실천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복은 내 마음의 자리에서 자라고 그 마음의 기운은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호랑이 띠는 5가지 원소 중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나무는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지요. 가을의 기운이 강해지는 지금은 금의 에너지가 세지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을 보강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동쪽 방향입니다. 이곳은 호랑이띠에게 가장 강한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발전과 명예의 문이 열리는 곳이지요. 동쪽에 푸른색이나 초록색의 소품을 두거나 싱싱한 식물을 두면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때 식물은 잎이 넓고 건강한 것이 좋으며 그 곁에 향기로운 물건을 함께 두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만약 식물을 두기 어려운 자리라면 푸른 산이나 숲이 담긴 그림을 걸어두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목표를 이루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나무의 기운은 꾸준함 속에서 자라니 매일 조금씩 돌보는 마음이 곧 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다음은 서쪽 방향입니다. 가을의 금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재물의 의미가 강하게 깃든 곳입니다. 현관이나 서쪽 방에는 금속 느낌의 둥근 소품 두면 좋습니다. 금색이나 은색이 들어간 장식품 도움이 됩니다. 빛이 부드럽게 반사되는 물건이 재물을 끌어들이고 지갑이나 금고 주변에는 갈색이나 노란빛 천을 깔아두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휴식의 기운은 잠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의 기운이 약해지는 계절이니 붉은 빛이나 주황빛, 분홍빛의 소품을 사용해 보세요. 조명이 너무 밝지 않게 은은한 빛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이 따뜻한 색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관계에 온기를 더해주고 감정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기운을 맞추는 일은 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길이 곧 복의 길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마음을 새로 가다듬으면 그 빈자리로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10월의 복을 몸과 마음에서 직접 길러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우는 말과 행동에서도 나타나지만 음식 한 끼와 색 한 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곧 기운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푸른 채소,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푸른 빛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좋으며 마음에 들뜬 기운을 가라앉혀 중심을 잡아줍니다. 푸른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리면 일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새로운 기회와 인정을 부르는 색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기력을 채워주고 몸속 에너지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음식은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을 도와 성장의 힘을 북돋습니다. 무리한 자신감으로 실수하기 쉬운 시기엔 이 음식이 지혜와 신중함을 불러줍니다. 단, 너무 기름진 부위는 피하고 구이보다는 삶거나 볶은 형태가 좋습니다. 셋째는 견과류와 배입니다. 가을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몸을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배는 달고 부드러워 긴장을 풀어주며 견과류는 집중력을 높이고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게 돕는 음식이지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배를 먹으면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입니다. 푸른빛의 채소는 성장의 힘을, 돼지고기는 지혜를, 배와 견과류는 결실을 상징합니다. 하루 식단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담아도 복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는 색상으로 복의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색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을 눈으로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길한 색은 청록색 또는 에메랄드빛 녹색입니다. 이 색은 호랑이띠의 본래 기운인 나무를 가장 강하게 일깨웁니다. 성장과 창의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업무 관련 도구나 메모지, 필기구에 이 색을 활용하면 생각이 정돈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책상 위에 작은 초록색 식물을 두거나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청록빛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색의 변화가 운의 물줄기를 맑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금빛과 흰빛입니다. 금빛은 결실과 재물, 흰빛은 신뢰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두 색을 함께 쓰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이 균형을 이룹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이 있는 날에는 흰색 상의나 밝은 재킷을 입고 액세서리나 시계에 금빛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당신의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세요. 색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는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부르는 6개의 숫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저 행운의 번호가 아니라 각각 의미를 품은 복의 상징입니다. 첫째, 숫자 4는 새로운 시작과 창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둘째, 숫자 13은 귀인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뜻밖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잃었던 신뢰가 회복되는 기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복의 흐름입니다. 셋째, 숫자 20은 안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재물의 기반이 단단해지고 삶의 리듬이 안정되는 때에 쓰기 좋은 숫자입니다. 넷째, 숫자 29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빛나고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직업적인 성취와 연결이 깊습니다. 다섯째, 숫자 38은 명예와 성공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이름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성과를 바라보기보다 과정에 감사하면 복이 배가 됩니다. 여섯째, 숫자 42는 회복과 재도약의 상징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6 숫자는 모두 당신이 살아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마음에 남든 그 숫자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을 믿고 내일을 준비하면 복은 반드시 그 마음에 머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복채낸다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복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담소에 인사를 드립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머뭅니다. 지금의 침묵이 다음 달의 기쁨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면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기도가 됩니다. 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열흘 보내시기 바랍니다.